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역발상 건강 장수 비법 체험담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살을 바라보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저만의 특별한 비법, 이른바 역발상 건강 장수 비법 베스트 7을 솔직하게 고백하려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발견하며 터득한 지혜들이니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분명 젊은이든 중년이든 아니면 저처럼 아름다운 시니어 어르신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밝게 웃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보물 같은 비법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시는 만큼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대화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쩜 그리 세상 돌아가는 것과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잘 아는지. 저도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인 캐대헌이나 전 세계를 휩쓸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애쓰죠. 요즘 특히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해도 젊은이들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를 몰라서야 어디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젊은 문화 예술의 젊은이들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 신영균 선생의 외손녀로 알려진 이재라는 젊은 인재가 글쎄 대박 히트를 쳤다지 뭡니까? 이름하여 그게 바로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입니다. 알고 보니 사상 최초로 영국과 미국의 빌보드 차트 동시에 1위 진입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라며 K-팝 그룹들도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여성 9인조 걸그룹 트와이스도 10여 년씩이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 글쎄 이런 좋은 세상에 100살까지 살면서 더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되느냐고요. 글쎄 아무튼 젊은 세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저에게 항상 신선하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들의 참신한 생각과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저를 늘 젊고 깨어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비법 중 하나예요. 꼰대처럼 자신의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거나 고집하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소통을 통해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제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최신 유행하는 노래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해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도 신기해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몰랐던 새로운 정보와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덕분에 늘 젊은 마음과 유연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숏폼 콘텐츠가 대세라면서요. 저도 가끔 손주들에게 숏폼 영상을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함께 보면서 즐기곤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 방식이 꽤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죠.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인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근육을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는 예외 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고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정말 천하의 진리입니다.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은 밤사이 몸과 마음의 피로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고 면역력을 극대화하며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최상으로 충전해 줍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질수록 낮 동안의 활동도 더욱 효율적이고 즐거워진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걷기 운동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시설이나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좋아요. 저는 인터벌 워킹, 즉 빠르게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게 심폐기능 강화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아침 햇살을 쬐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 비타민 D가 저절로 합성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특별한 기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매일 10분에서 15분씩 꾸준히 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핵심 근육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관리해야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낙상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술과 담배는 철저하게 아웃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두말하면 잔소리요. 새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죠. 제가 9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했지만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정말이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초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 평균적인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죠.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말처럼 단 한 가닥의 이로움도 없이 몸에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며 술 또한 적당하면 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하면 그 어떤 독약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술과 담배를 아예 멀리했습니다. 가끔 특별한 분위기를 위해 아주 소량의 와인 한 잔 정도 마실 수는 있지만 과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금물입니다. 맑은 정신과 건강하고 깨끗한 몸을 유지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은 없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깨끗한 몸이 깨끗한 생각을 만들고 깨끗한 마음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총명함을 유지하며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의상을 젊고 활기차게 착용할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들도 입을 모아 그러더라고요. 옷차림이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상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저는 나이에 맞는 칙칙하고 어두운 옷보다는 저에게 잘 어울리고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젊고 생기 넘치는 감각이 느껴지는 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튀거나 시선을 강탈하는 옷을 입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정하면서도 밝고 경쾌한 색상이나 세련된 디자인을 신중하게 선택하죠.
예를 들어 깔끔한 재킷에 밝은색 셔츠를 매치하거나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운동화와 젊은 감각의 청바지를 입는 것도 제가 즐겨하는 스타일링입니다. 젊고 산뜻하게 옷을 입으면 저 스스로도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실히 경험합니다. 어르신, 정말 정정하시고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칭찬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고 그 덕분에 더욱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게 되죠. 옷차림은 단순한 겉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적인 정신 상태와 태도를 반영하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100세 시대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얼마나 젊고 활기찬 마음으로 매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가니까요. 옷 하나만 바꿔 입어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비법은 직업이 없어도 한 가지는 꼭 꾸준히 할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물론 거창한 직업이나 높은 수입을 안겨주는 일이 아니어도 전혀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꾸준히 배우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히거나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요즘 영어 회화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배웠던 것을 다시 꺼내 복습하며 언젠가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 없이 편안하게 볼 날을 꿈꾸면서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며 삶의 활력을 무한히 불어넣어 줍니다. 외국어를 배우다 보니 젊은 친구들과도 더 할 얘기가 많아지고 세상이 훨씬 더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하고 중요한 기사는 스크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최신 뉴스와 시사, 상식을 꾸준히 알아야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도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더라고요.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고 몰두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노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6번째 비법은 바로 살아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늘 거울을 보면서 크게 웃기 연습입니다. 이게 바로 저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자기 암시 비법인데요.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 앞으로 가서 활짝 웃는 연습을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웃음일지라도 꾸준히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처럼 웃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바이러스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기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 모든 소소한 순간들에 감사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이 제 몸과 마음에 깊이 배면서 저는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제 얼굴에 있던 검버섯이 점점
옅어지더니 어느 순간 눈에 띄게 사라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마음과 활기찬 웃음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변화시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보고 할아버지,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훨씬 더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제가 더 큰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납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며 감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법은 이 모든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의지를 발휘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배게 됩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거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처럼 좋은 습관이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저절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비법들은 저만의 역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에 충실한 것들입니다. 이 비법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노력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습관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9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7가지 비법들을 삶의 나침반 삼아 꾸준히 실천하면서 진정으로 젊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이 소중한 비법들을 하나씩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젊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저처럼 늘 젊은 마음과 밝은 미소로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저의 진솔한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저의 경험담에 동의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겨서 좋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찾아뵐 날이 있겠지요.